이건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진보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진보주의는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안정과 균형을 취한다는 시각이 자유주의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안정과 균형을 취한다. 저절로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진보주의는 반대입니다. 아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가 가만히 놔두면 안정과 균형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진보주의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항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라는 것이 한쪽에 쏠린다. 그래서 보이진 않는 손에서 저절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저동적으로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입을 해갖고 그거를 불평등, 불균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 고생하고 있는데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분야, 교육, 의료, 철도 이런 거는 가능하면 국가나 사회적 국가나 공공단체, 공공기관에다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불평등이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싸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자유주의에서는 그 사람이 시원찮아서 가난한 겁니다. 진보주의에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 사회 제도나 규범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근데 기본적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생각은 두 가지 달라져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념형은 그렇게 이론이 있지만 사실상엔 그 중간에 나타난다는 것이 혼합형이라는 거 막스 웨버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수용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자유주의적 시각 자본주의, 진보주의 시각 사회주의가 합쳐갖고 자본주의가 우선시 되면서 수용자본주의가 서바이브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인 정책, 사회보장 정책, 그다음에 국가에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이런 것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나 생각이 없었으면 자본주의는 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오히려 그걸 잘 받아들여갖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파, 진보, 보수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미국적인 리버럴 컨서베티브, 진보냐 보수냐는 것은 특히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정책적인 겁니다. 정책적인 리버럴, 진보는 좀 더 세금을 많이 거들여갖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고 보수는 될 수 있으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공화주의란 말을 많이 쓰이는데 공화주의가 사회주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국이 물론 존 로크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 제가 수성헌법 제1호 자유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 말로 맨 땅에 와서 제가 실험해서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주의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연방주의와 반장반주의와 같이 했다든가 이렇게 남북전쟁 이겨냈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계 대공황 시대나 그때 공화주의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주의가뿐만 했으면 안 됐고 공화주의적인 거 갖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치학 심리학인가 사회심리학 책을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출세, 개인이 돈을 벌고 직업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이 미국을 버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을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공화주의적인 바탕이고 그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타협과 발전을 이룬 것이다 봅니다. 가브리엘 알몬드랑 시드니 버바라는 사람이 시민 참여 이런 책을 썼습니다. 12컬처. 그러고 보면 미국이 자유 참여 그런 거이기 때문에 대수성 참여가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것은 참여형뿐만 아니라 어떤 영국식, 일본식 어떤 인폰 군주주의 그런 문화가 같이 되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미국의 시민 문화, 정치 문화를 얘기하는 책에 더 참여형이 많을수록 하지 않고 이것이 같이 합해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옥시덴탈리즘이라는 말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오리엔탈리즘.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고 잘못 이해하고 편견을 갖는 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뭐 할리우드, 뉴욕, 그런 LA 그런 화려한 문화 그런 거, 총기 사건 뭐 이런 그런 거를 보면서 미국이 전체인 것처럼 아는 거 많죠. 거꾸로 아시아가 미국을 잘못 보는 걸 옥시덴탈리즘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많은 주가 하루 종일 대문을 열어놔도 상관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통계동 정식 그런 게 있죠. 분산 국가체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버지 부시인가 아들 부시 취임식 때 여기 풍상금속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돈을 내고 좌석을 삽니다. 근데 풍상금속은 우리나라 군수산업체이기 때문에 초청됐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미국의 텍사스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그런 유명한 주가 많죠. 그런 데가 미국의 상당히 중요한 군수업체입니다. 여러분은 그 엘리베이터 뭐 오티스인가요? 오티스가 있는데 그게 엘리베이터 업체지만 또 군수업체입니다. 그렇게 군산복합체, 미국말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세계를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케네디를 죽인 것도 그런 군산복합체에서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저는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케네디를 이긴 존슨이 거의 개입했다는 것은 의심을 가지만 그런 군산복체가 케네디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은 이제 비슷한 것이 컨스피러시 시오리예요. 최근에는 일루미나티 뭐 그런 게 미국의 그림자 정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컨스피러시 시오리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을 했어요. 진주만 폭격을 했습니다. 진주만 폭격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했죠. 근데 그게 좀 의심스럽다. 미국이 다 도청하고 이거 하고 있는 요새 말하는 사이버로 다 듣고 있는데 일본이 이게 움직이는 걸 알았을지 모르는데 미국이 그거를 유도해갖고 폭격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소위 이제 역사학파의 수정주의 학파세가 얘기하는 음모론입니다. 컨스피러시 시오리라고 하는데 저는 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고 뭐 지금 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일루미나티 우리 뭐 하버드 중국 정부 어떤 그런 그림자 정보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정보화 대한민국의 사회로 부정선거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정보화가 진척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감시체 이게 뭐가 다 있고 이런 체제에서 정보가 진전됨에 따라서 땅이 분산복제가 지배한다 그런 것이 저는 점점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정보 파시즘세가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태인의 미국 내 위치, 유태인이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유태인이 미국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세계의 금융, 언론, 뭐 문화예술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뭐 30%가 유태인이니까 영향이 크죠.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것이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한 10년 이상 공부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신시내티에 인디안 힐스라는 가장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흑인이 못 들어가서요. 그 흑인이 못 들어가게 사는 것이 흑인을 들어가지 마시고 소방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흑인에게 집을 파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동네라고 그래요. 좋은 동네에 흑인한테 집 중간 정도의 동네에 흑인을 샀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앞에 잔디, 뒤에 잔디 정도가 부의 상징입니다. 근데 뒤에 잔디에다가 또 앞에 잔디에다 집을 추가로 지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인디안 힐스라는 부자 동네에 한국 사람은 들어가 사는데 유태인은 못 들어가. 유태인은 못 들어가. 미국에서 제가 정치학을 박사학위 봤는데 다른 학과 가서 12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학과 가서 12학점 듣는데 책 제목이 생각 안 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유태인 학살이라는 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묵인했기 때문에 유태인 학살이 일어났다.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그 책의 주제였어요. 그렇게 유태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눈에 띄서 그렇지 아까 알몬드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허스턴에 기독교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알몬드, 데이비드 이스턴 이런 사람 다 유태인이죠. 그 유태인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겪어서 미국을 와갖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사회가 막다 시끄럽은 거죠. 근데 유태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미국 가서 느꼈어요. 실제로 미국을 지배한 건 와스프입니다. 와스프 잠깐 보였는데 와스프가 뭡니까? White Anglo-Saxon Protestant입니다. 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아닌 대통령이 2명이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흑인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던 사람이 존 F 케네디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앵글로색슨이 미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앵글로색슨이 산업혁명을 성공시켰죠. 영국의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켜갖고 미국을 했죠. 1차 산업혁명 전에 1차 산업혁명이 몇백 년보다 안 됐죠, 전이.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중국하고 인도였어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 올라가. 세계를 지배한 군사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지배한 것은 결국 앵글로색슨이 유태인은 어떻게 보면 코피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